자, 조금 전까지는 재산세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자, 국세이기 때문에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 기준을 매년 6월 1일이죠. 자, 과세 기준을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 이상인 과세 대상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개인과 법인이 각각 인별로 합산해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건축물은 빠졌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상업용 건축물이라든지 상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토지도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세표준은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각각 시가표준액, 자,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살펴봤던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자, 동일한 것의 시가표준액의 의미는, 자, 그런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전국에 있는 주택의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해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후에, 자,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거죠. 자,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죠. 2020년에는 90%고, 자, 2021년부터는 100%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2020년까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후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90%인데 내년부터는 바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이기 때문에 이 과세표준이 내년부터는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시가격에서 합계액에서 공제되는 일정 금액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주택은 6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렇지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9억 원을 공제를 해주죠. 자, 그리고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5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80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다 합쳐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는데 상업용 또는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합쳐서 80억이 나오려면 꽤 많은 상가나 상업용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한두 개라든지 뭐 작은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됐든 그 부속 토지가 됐든 80억, 그 부속 토지,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80억 원이 초과되지 않는다 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들어보죠. 자, 주택의 보유 현황 및 공시가격이 다음과 같을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얼마냐? 자, 주택의 보유 현황을 보면 두 개죠. 자, 주택 1은 공시가격이 5억이고 주택 2는 공시가격이 3억 원입니다. 자, 그래서 합해서 합계 8억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과세표준은, 자,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8억 원에서 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면 2억이죠. 자,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를 곱하면 2억 곱하기 90%에서 1억 8천만 원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산정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종합부동산세율을 곱한 후에 일정한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재산세가 과세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6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가 되고 재산세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 이중과세가 됐죠.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바로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는 세액공제로 차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본 세율을 살펴보면 기본 세율은, 자, 주택과 토지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주택은 3억 원 이하부터 94억 초과까지 나누어져서 0.5%에서
2%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자 토지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나누어서 바로 15억에서부터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15억에서부터 20억까지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바로 200억부터 400억까지 해서 0.5에서 0.7%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 중과세율은 바로 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3억 이하인 경우에는 0.6%죠.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0.5%인데 0.6%로 0.1%포인트 더 높죠. 자 그래서 3억부터 94억 초과까지 0.6%에서 3.2%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억 초과에서 0.6%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0.7%가 적용이 되는데 자 이렇게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0.9%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을 94억을 초과해서 과세하고 부과하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인 세율이 2.7%인데 자 만약에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합친 공시가격 합친 과세표준이 94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3.2%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아까 살펴봤듯이 취득세에서도 살펴봤듯이 조정대상 지역은 바로 이러한 지역을 말하는데 자 이게 바로 2020년 6월 19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6.17 대책으로 인해서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사례에서 바로 주택을 2개 보유하고 있고 과세표준은 5억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경우와 그 외 지역에 소재한 경우로 구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그 외의 지역은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바로 5억 원이죠.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5억일 때 일반적인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은 3억 초과 6억 이하이기 때문에 0.7% 세율에 누진공제 60만원을 빼주면 되는데 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3억 초과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게 바로 5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이고 세율은 0.9%에 누진공제 90만 원을 차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과세표준 5억 원에 0.9%를 곱하고 여기에 누진공제 90만 원을 빼주면 360만 원이 종합부동산세가 산정이 되는 거고 조정대상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3주택이 초과되지 않고 2주택을 보유했다 그러면 자 5억 원 곱하기 0.7% 하고 누진공제 60만 원을 빼주면 290만 원인데 바로 2개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냐 아니면 그 외 지역에 소재하냐에 따라서 바로 70만 원의 세액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아까 취득세에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은 전 지역을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경기도는 뭐 이렇게 뭐 과천이라든지 성남, 하남, 뭐 동탄, 광명 자 이런 지역을 말하는 거고 자 인천시는 뭐 거의 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천 중구라든지 동구라든지 미추홀구, 연수구, 뭐 서구를 말하는 거고 대전도 거의 전 지역을 말하는데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시, 그 다음에 청주, 시 지역만 조정지역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중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더해서 자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기 위해서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중과가 됩니다. 자, 취득세에서도 법인과 다주택자를 중과하기 위해서 법인은 무조건 12%, 취득세에, 그 다음에 다주택자는 뭐 주택수에 따라서 8%, 12%의 세율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에 대해서 또는 주택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개인 주택 세율분,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 세율. 자, 일단 이 법인에 대해서는 자, 무조건 6%입니다. 자, 무조건 6%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내년 2021년 귀속분부터니까 내년부터는 법인은 무조건 6%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는 거고, 자, 개인 같은 경우는 뭐 2주택 이하다. 자, 2주택 이하다 그러면 뭐 1.2%부터, 그러니까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하다 그러면 1.2%부터 6%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행 0.6%에서 3.2%가 바로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이다 그러면 1.2%부터 6%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부과분의 200%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 세부담 상한, 즉 재산세의 200%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 이 세부담 상한을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개인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보유한 세부담 상한은 원래 재산세 부과세액의 200%가 세부담 상한이었는데, 자, 이것을 300%로 인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일반 1, 2주택은 150%, 조정대상 지역 또는 3주택은 300%고 법인은 세부담 상한을 없앤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재산세로 부담한 거에 뭐 400%가 됐든 500%가 됐든 세부담 상한 없이 무조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법인 주택분에 대해서 과세가 강화가 되는데, 자, 원래 주택 소유분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해 주는데, 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6억 원도 폐지한다는 겁니다. 6억 원도 공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억 원짜리, 법인이 1억 원짜리 공시가격 1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1억 원에 6%죠. 6%이기 때문에 1억 원에 6%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종합부동산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법인이 보유한 주택 1억 원짜리는 매년 6%씩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면 15년이면 90%죠. 15년이면 90%고 거의 15년 정도 90%이기 때문에 15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뭐 원본에 대한 전액에 대해서 다 이 부동산 법인이 소유한 주택 가치에 대한 전액을 전부 종합부동산세로 세금을 걷는 것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동산 원본에 대한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있는데, 자, 그러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뭐 한도를 늘려준다는 겁니다.